일단 먼저 부패 지수를 알기 전에 그 부패 지수를 측정하는 기관에 대해 좀 제가 궁금한데요. 국제 투명성 기구가 설립되기 전에 다른 NGO나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이런 부패에 관련돼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측정을 했는지 일단 그 첫 번째로 그게 궁금하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게 전 세계 180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피파 가입 회원 수가 한 219국으로 정도로 알고 있고,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한 200여 국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게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데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투명성이 있는지, 투명성이 있는 통계야말로 저희가 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. 예, 뭐 질문 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국제 그 반부패 관련된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그 기관에서는 우선 그 국제 스위스에 있는 노잔에 있는 국제 경영개발원 IMD라고 약칭돼 있고요. 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 경제 포럼 WEF, 또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라는 폴크, 또 영국 런던에 있는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, 또 IHS 마켓, 또 독일에는 이제 베텔스만 재단이 있고요. 잘 알려져 있을 거고요. 그래서 또 미국 워싱턴에는 세계 사법 프로젝트라는 WJP, 또 스웨덴에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회는 VDEM 인스티튜트, 그래서 다양한 그 국제 반부 기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구들이 각자 그 측정 그 인자가 다 다른 거죠. 그래서 국가 경쟁력 지수라든가 또 정부 부문의 부패 지수라든가 또 이 공적 자금을 유용하는 정도라든가 또 공직자들이 공직 지위를 남용해서 어떤 부패를 저지른다든가 또는 반대로 그 정치 분야 그 공직자들의 어떤 부패를 통제하는 제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, 뭐 또는 행정부, 사법부, 입법부의 어떤 그 공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정도, 다양한, 그러니까 그 각 기구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패 측정 그 도구도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이쪽 그 방금 아마 들어보신 그런 기구들이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그 CPI 하나만을 위한 측정하는 그런 그 기구는 전혀 아니고요. 여러 활동 중에 그 중에 하나의 그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180개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저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 제 기억으로는 226개의 국가가 정도 되고 있고 180개국 그 대상은 거의 대부분 포함된다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주 그 소규모라든가 그게 뭐 공개가 전혀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또 제한 사항이 있겠죠. 왜냐하면 이 평가 인자가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개 인자를 종합해서 산출하는 게 CPI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인자를 최소 뭐 9개 뭐 10몇 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. 근데 다만 뭐 저도 궁금한 거는 그 북한도 CPI 점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80개국 중에 172위입니다. 우리는 이제 59점인데 네. 북한은 17점이죠.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정도인데 제일 그 180개국 중에 180위는 소말리아. 아시죠? 소말리아. 거기는 9점입니다. 네, 우리 납치해서 네, 그렇습니다. 네, 말씀하시죠? 네, 그렇죠. 페르시아만 그 근처에 아무튼 거의 모든 국가가 다 측정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신뢰도는 저희들도 그 CPI 지수에 대해서 이게 아까 이제 정치나 공공 분야에 한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한 사항이 또 하나는 인식을 측정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부패 수준하고 그 기업인이나 또는 그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것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. 그게 단적으로 우리나라 그 매번 그 부패 경험률을 측정을 합니다. 부패 경험률 측정하면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해보면은 실제 돈을 주거나 돈은 달라고 요구받거나 뭐 그런 또는 목격하거나 아무튼 그런 거 실제 경험을 측정할 때 보면은 2 내지 3%입니다. 근데 2 내지 3% 수준 부패 경험률은 독일, 호주의 수준이거든요.
그 부패 경험률은. 근데 CPI로 보면은 독일은 180개국 중에 9위입니다. CPI 점수는 80점입니다.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한 39위고 점수가 59점이거든요. 물론 이제 정치하고 공공 분야만 하니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식과 경험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 OECD 가입국이 36개지 않습니까? 네. 그중에 우리가 27위거든요. 작년 2018년 측정 결과는 우리가 30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단계 OECD 나라 중에서는 세 단계 앞서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OECD 36개 국가 중에 27위 그거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국제 또 평가 기구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CPI는 주관적인 인식을 평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?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그 또 평가 기구들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그 IPI라는 공공 청렴 지수입니다. 인덱스 오브 퍼블릭 인티그리티. 그래서 IPI라는 그 공공 청렴 지수를 유럽 이 반부패 국가 역량 연구센터에서 이 경연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거기는 이제 그 EU의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그 기구인데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2015년에 23위, 2017년에 24위로 다소 떨어졌는데 2019년 작년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에 19위를 했습니다. 예, 아시아에서는 1등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또 그 국제적인 뇌물 반부패 그 기업 연합이 있습니다. 거기가 이제 트레이스사인데 그 트레이스사하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같이 공동으로 그 측정하고 개발한 그 뇌물 위험 매트릭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에서는 그 총 200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23위를 했습니다. 23위는 아까 CPI는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입니다. 홍콩이 16위, 그리고 일본이 20위고 대만이 28위입니다. 그러니까 4개 국가가 우리나라와 CPI는 앞서 있거든요.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 위험 매트릭스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아까 200개 중에 23위인데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업 뇌물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. 미국에 있는 그 국제적으로 뇌물 제공을 반대하는 기업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측정한 내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쪽에서 그 반부패 국가 역량 연구센터에서 그 EU의 지원을 받아서 발표한 그 부분도 아시아 1위를 했고 117개국 중에 19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23위지만 아시아에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작은 규모지 않습니까? 그 나라가 곧 그 도시 하나가 나라인 그런 곳인데 그런 규모가 작은 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가장 뇌물 위험이 적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.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러니까 청렴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. 그러나 CPI에서는 그래도 이제 39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죠. 네.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. 네. 세계 39위라는 결과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180국 중에 39위면은 상위 21% 촛불혁명을 통해서 강력한 개혁 의지, 적극적인 참여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